네, 11강 문제 1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문제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고르는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1번 선지 봅시다.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네,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요약자, 뭐 낙약자, 수익자 이런 용어 개념들을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실생활의 사례를 들어 어떤 사례를 들었죠? 보험이라고 하는 사례를 들고 있었죠. 종합적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전문가의 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잠깐만,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이게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쉽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정답은 3번이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4번 5번이 다 맞는지도 봐야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요 3번의 요 문항이 사실 5번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4번에 가정의 상황을 사용하여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가정의 상황, 뭐 if가 있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제시문에서 어디에 도대체 그러한 가정이 있었냐 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단을 여기다 적어보면 네 번째 문단에서 계약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계약 관계가 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 부분 여러분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적절한 부사어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서술하고 있다. 자, 이런 식의 선지가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사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 있죠. 문장 전체에 쓰이는 부사 중에서도 이제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부사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서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단 얘기를 쭉 하다가 즉 뭐뭐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거나 또는 뭐뭐뭐라고 쭉 설명하다가 따라서 뭐뭐뭐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 문단의 끝에 보면 이러한 즉이라든지 따라서라든지 이런 부사어, 여기 즉, 따라서 요게 이제 부사어예요. 를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실 거라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1강 제3자를 위한 계약 실전 문제 2번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죠.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이제 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걸 정리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기역, 보상관계였고요. 여러분들은 앞에 제시문 보고 있겠죠. 니은은 어떤 겁니까? 대가관계. 그리고 디귿이 그 보험금을, 예를 들어 보험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급부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요약자 그리고 낙약자.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게 좀 생각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험을 드는 사람이에요. 보험을 드는 사람이 보험사에다가 저 교육보험 좀 들어주세요. 제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서 크면 그 아이 교육비를 좀 마련하려고요. 미리 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이만큼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약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약자가 예 그만큼 지급할게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보험금을 쭉 지급하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 그 계약 날짜가 다 끝나면 그러면 돈을 누가 받느냐? 요 수익자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제 3자인 수익자가 돈을 받게 되므로 제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앞에 지문 분석할 때 말했지만 요약자와 낙약자가 지금 계약의 당사자인 겁니다. 이들이 계약을 맺은 것이고 제 3자는 멀뚱멀뚱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웬 떡이야,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가 보상관계고 낙약자와 수익자가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급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자와 수익자가 대가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기억, 니은, 여기가 디귿.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요 선지를 적용을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 기억이, 그러니까 보상관계가 법적 효력이 없어도 디귿 급부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된다.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둘 간의 계약이 지금 효력이 없대요. 계약이 끝났어.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겠죠. 그래서 X. 자, 니은에 이번에는 대가관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금을 쭉 내오신 부모님과 그 보험금을 받을 자녀 간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디귿의 채무 이행 관계도 변한다. 역시 X입니다. 왜 X죠? 이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 이 둘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이 계약 자체가 지금 바뀐 건가요? 안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요약자, 즉 부모가 자식과 대판 싸워가지고 야 우리 부모 자식 인연을 끊자. 응? 너 부모가 보험금 너한테 말이야 뭐 몇 억을 주기로 한 그 보험이 있는데 그것도 바꿔버리겠어 라고 해서 그 계약 관계를 바꾸면 그러면 채무 이행 관계가 변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요 둘 간의 계약 자체가 바뀐 거고 여기는 보면 니은에만 지금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대가 관계에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그대로라면 당연히 뭐 채무 이행 관계도 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로 니은에 문제가 있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느냐? 역시 계약이 그대로 있다면 뭐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만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뭐 효력은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적절한 거 찾는 문제입니다. 4번 보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계약 시점과 채무 이행 시점에 존재하는 이들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봐봐요. 계약 시점에 모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계약 시점에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요 수익자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서도 말했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 제시문에 뭐 태어날 아이나 또는 뭐 설립하고 있는 법인도 이러한 수익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계약 시점에 물론 뭐 채무가 이행하는 시점에는 존재해야겠지. 그런데 계약 시점에 존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존재하는 이들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역시 X. 그러면 뭐 답은 당연히 나왔네요. 적절한 것은 저 5번만 남았는데 1, 2, 3, 4번이 다 X니까 왜 적절한지 읽어봅시다. 기억이 즉 보상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채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이미 준 거예요. 이 관계는 끝났는데도 돈을 이미 줘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 보험사는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쵸?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요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겠죠. 라고 역시 또 뭐 제시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적절한 것.
5번.